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입니다. 최소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게 회동 통지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수석을 통해서 원내대표끼리의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거부한 채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 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생 현안 해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의장 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구성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또다시 폭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습니다. 당대표 징계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3일 만에 정비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상임위가 구성되어야만 민생 현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개특위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에게 민생이란 구호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은 정치의 목적입니다. 기본을 망각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21조 원이 늘어난 81조 3천억에 이릅니다. 반면 6세에서 17세 사이의 학령 인구는 34%나 감소하여 올해 기준 539만 명에 불과합니다. 학령 인구에 비해 교육 예산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부금 투자 쏠림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에 비해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들은 태블릿 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원 등 생생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 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의 경직적인 운영과 교육교부금의 경직적인 운영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겼으며 국책연구원인 KDI에서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 학령 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에 투자하느냐, 내일에 투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분법적 시각으로 형님 동생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결국 그 혜택을 오늘의 동생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낭비되는 것을 보고도 표만 의식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 전체의 틀에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일상 회복을 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계 등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큰 타격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실 확보 상황 점검, 각종 방역 조치와 의료 대응, 백신 추가 접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방역의 개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을 통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농촌 외국인 노동 인력이 급감한 문제는 우리 밥상 물가에 타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대외 경쟁력 등 기업의 경쟁력도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5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노동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영끌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던 2030 청년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당에서도 대환대출 플랫폼 마련 등 서둘러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 정책위에서 약자와의 동행하는 아젠다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에 대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대통령실도 정부위원회 축소, 대통령실 인원 감축, 공무원 정원 보수 동결 등 허리띠를 돌려매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융권의 금리 인하, 정유업계의 동참, 장바구니 물가 등 대형마트들의 참여 등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 재배치를 통한 정부 인력 운용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13만 1천 명이고 또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약 한 2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10년간 증원한 공무원 수에 비해서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21년도 중앙공무원 인건비만 40조가 넘고 지방 공무원까지 합치면 110조에 육박을 합니다. 17년도, 19년도 우리나라 정부 규모 증감률은 0.43%로 영국의 0.03, 미국의 0.24, 일본의 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19년도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는 한국이 2.57명인데 반해서 미국은 2.19명입니다. 이 또한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인원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연적으로 매년 2만 4천 명이 퇴직하는 만큼
신규 채용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채용 없는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정부 차원의 조직 진단과 통합 활용, 정원제 등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지 국가 행정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강도 높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극복하는 데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공무원 인력과 관련돼서 또 재배치와 관련돼서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위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한 원구성 협상에 집중하지 않고 또다시 민심을 호도하며 밀어붙이기식 의회 독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2달째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등 전제 조건을 달면서 목리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탓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과 우리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우리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면서 뒤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인사청문 특위 등 각종 내 맘대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관례가 확정되어 온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특위 체제로 대전환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에 같은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 또한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협조하고 있다면 이 또한 대단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대결단을 따라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또 당 내부적으로 원구성 타결 적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관위 구성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서 의회 독재 폭주 기관차를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합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 민심 호도를 즉각 중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3일 신규 확진자가 6,253명에서 4일에는 18,147명으로 2배가 넘게 폭증하더니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었고 11월 9일 기준으로 이미 35,80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3,429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3주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재유행 시 올가을 최대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 달로 그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와 같이 병상 부족 대란을 겪지 않으려면 코로나 중환자실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모든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 병실 중에 환자가 없는 병실을 다 취소하라는 공문이 발송되는 등 코로나 재유행 시 중환자실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명령 등을 통해 33,165개의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7월 0시 기준 3,417개의 병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 중환자실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환자들을 내보내고 음압 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는 등 최소한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실무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를 다양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이후부터 BA4, BA5 등의 변이 바이러스에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차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를 확보해 코로나 사망자를 줄여야 합니다.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4,605명이며 이 중 오미크론이 우세했던 2021년 10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사망자 수는 21,113명으로 81.7%에 달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오는 목요일 14일 보건복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원 구성을 통해 야당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